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얼마 전 한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연어야,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다. 친구의 한탄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친구는 직장도 없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리니지 등 게임만 하고 은둔 생활을 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활달한 성격의 친구였는데 세월만큼 짙게 패인 팔자주름과 우울한 표정에서 그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요즘에 카톡 남긴 말이 심상치 않아서 신경이 좀 쓰여서 한 10년 만에 연락을 해봤는데 나 같은 모자란 사람도 찾아주고 연어야 고맙다. 잘 연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얘기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모습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부를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가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고3 때 선생님이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중앙대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전 몇 년 걸리더라도 꼭 서울대 법대 갈 거예요. 하고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친구는 수능을 봤지만 잘 안 됐습니다. 중앙대 정도는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재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삼수까지 해도 잘 안 돼서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공부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백화점 옷가게 알바를 하면서 계속 수능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30이 넘어서는 공부를 그만두고 게임만 하며 은둔의 생활을 계속 하고 있나 봅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고통은 그가 제일 크게 느끼겠죠. 밖에 나와서 파트타임이라도 알바를 해가면서 뭐라도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상의 어줍지 않은 조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의 여동생도 지금 나이가 37살인데 다행히도 공부를 잘해서 포항공대를 갔었거든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대학원에서 박사를 내년에 마치는데 교수가 되기 위해 유학을 다시 가겠다고, 교수 되기 전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고 계속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정도 많이 들었고 고민이 참 많은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쉽게 하지만 저를 포함한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것 또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결혼 왜 안 하고 있냐? 결혼 꼭 할 필요 있나? 능력도 되는데 즐겨. 즐기긴 뭘, 결혼은 꼭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 즐거우라고 최근 스토리도 몇 개 들려주고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깊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결혼했을 것 같은데. 잘 맞는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너가 아직 덜 급한가 보네. 따끔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노력을 너무 안 하는 것 아니야? 모임도 나가보고 결정사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결정사가 제일 좋지. 너한테 맞는 사람 데려온다니까. 너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네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잘 골라서 결혼하기만 하면 돼.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난 너의 상상 이상으로 다 해봤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몇백 번 이상 수많은 매칭을 해왔다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고등학교 시절 그 친구가 공부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오전 6시 반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과서를 읽고 문제집을 풀고 지우개로 지우고 외우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다. 딴짓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잠도 안 잤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10시가 돼서야 집에 갔습니다. 그는 재수, 삼수 등 혼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을 보면 공부를 하는 방법이나 멘탈 관리 등 첫 단추부터 잘 끼웠다면 좀 더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충고를 하면 친구가 나름대로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자신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 라든가 시험 울렁증이 있어서 한 것만큼 잘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등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가 한 노력을 알기에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의 노력 자체를 보기보다는 타협하지 않은 것과 공부 습관이 좋지 않아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손가락질 하겠죠. 제가 연애 및 결혼을 위해 한 노력도 마찬가지겠지요. 제가 아무리 저는 돈과 시간을 많이 써가며 어플, 결정사, 소모임, 지인 소개팅 등등 모두 열심히 했다고 항변하며 제가 이 사람이다 하며 시간 들여가며 올인한 상대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거나 저를 배신해버렸다고, 그리고 남들이 겪지 못한 이상한 사람들을 겪으며 운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결국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제가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그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그 친구나 저나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부나 연애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저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건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던 밤 12시 정도에 쓰디쓴 맥주 한 잔을 하며 깊은 한숨을 쉬어봅니다. 예전의 연애들에 대해 생각해보니 처음 사귀었던 한 여자도 떠오르네요. 오늘도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문득 나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다. 나는 학원을 다녔다. 당시만 해도 한 학년에 600명 정도 다니는 한 반 50명의 상당히 큰 규모의 학원이었다. 그 학원에 다닌 이유는 장학금 혜택이 컸다. 월 3일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업했는데 한 달에 30만원. 나는 성적 우수로 반값에 다녔으니 정말 가성비 학원이었다. 요즘 학원비가 많이 비싸다던데 당시엔 낭만이 있었던 것 같다. 남중남고 출신인 나에게 여자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곳은 학원뿐이었다. 여자에게 관심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고등학교 전에 여자를 사귄 적은 딱 한 번 있었다. 중학교 때 당시 내치고라는 곳에서 채팅을 하다가 사귀었던 동갑 여자애가 있었지만 펜팔만 몇 년 하다가 연락이 갑자기 끊겨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첫사랑에서 제외하기로 하겠다.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펜팔을 하던 시절 그 여자애가 캠으로 셀카 찍은 사진을 많이 보내줬는데 정말 예뻤었다. 나중에 대학교에서 그 여자애와 동창인 남자애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더니 엥, 이거 걔 친구 사진이야. 걔는 조금 뚱뚱해. 라고 해서 추억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다. 20년 전에도 나는 프사기를 당했었구나. 인터넷 만남은 역시 위험하다고 깨달았다. 근데 지금도 어플을 통해 비슷한 만남을 하고 있다니 20년 동안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다시 첫사랑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다. 당시만 해도 나는 요즘 말로 ENFP 재질의 활달하고 까불까불한 성격의 학생이었다. 남자들하고는 얘기를 잘했다. 하지만 여자애들은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 대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여자애들과 대화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 당시에 예쁜 애들도 많았다. 물론 그쪽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겠지만 보면 오히려 가슴이 뛰고 숨이 턱턱 막혀와서 더 피했던 경향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함께할 클래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같은 반 여자애가 눈에 보였다. 집이 가까운 편이라 오며 가며 버스에서 가끔씩 마주쳐서 그나마 친근함이 있었다. 예쁘다기보다는 키가 크고 똑단발에 희고 눈웃음을 잘 치는 귀엽고 친근한 스타일이었다. 서민정을 닮았다. 최근에 이 글을 쓰기 위해 예전 한메일에 들어가 봤는데 그녀가 보내준 사진이 있었다. 혹시 하체 통통한지 한번 봤는데 그냥 마른 체형이었다. 어쨌든 여자에게 말을 잘 걸지 못하는 나지만 동네도 비슷하고 하니 용기를 내보기로 한다. 쉬는 시간 친구들이 전부 매점으로 우르르 나갔을 때 눈치를 보다가 몰래 그녀에게 가서 편의점에서 사놓은 칸초 과자를 꺼냈다. 이거 먹을래? 몇 개 손에 덜어서 건네줬는데 짧은 시간인데도 부드러운 그녀의 손이 느껴졌다. 고마워, 크크. 혹시 버디버디 아이디 가르쳐줄래? 사람들 눈치를 보더니 종이에 아이디를 써서 찢어주는 그녀.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당시 메신저로는 버디버디를 사용했다. 대화 내용이 남아있다면 좋을 텐데 아쉽다. 밥 먹듯 연락을 하진 않았고 쪽지로 몇 주에 한 번 정도 정말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 친구들이 많을 때였지만 그녀와의 대화는 조금 특별했다. 그녀는 김광석, 김현식 노래 그리고 이루마의 피아노 곡을 좋아했다. 벅스뮤직, 소리바다, 기타 불법 사이트 등에서 노래를 다운받았다. 그녀와 일상적인 이야기, 고민을 나누기도 했고 사랑은 닿을 수 없는 그리움 때문에 더 깊어지는 것.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모두가 자던 밤에 고요한 분위기를 즐기며 책에 있는 시나 인상적인 글귀를 옮겨 분위기 있는 음악과 함께 메일로 주고받기도 했다. 그녀와 대화하면 그냥 편하고 좋았다. 음악 취향이 잘 맞았다. 아니,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그녀가 추천해주는 음악들이 좋았다. 그렇게 시를 주고받고 음악을 감상하며 느끼는 감정들이 어느새 조금씩 그녀에 대한 감정으로 변해갔던 것 같다. 땡땡이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착하고 아는 것도 많고 참 사람이 자상해. 슬쩍 내 마음을 표현해보기도 했지만
내가 착하고 조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로군. 크크 그건 아마 너의 환상일 것이다. 학교에서는 수다도 잘 떨고 집에서는 동생에게 욕도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착하게 보이는 거야. 꿈깨라고. 나는 선생님만 좋아해봤지. 친구를 좋아해본 적이 없어.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선을 긋곤 했다. 그 당시 빼빼로데이 때 그녀가 써준 손편지가 아직도 본가에 남아있다. 연어야 안녕. 빼빼로데이를 맞아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본다. 크크. 앞으로는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열심히 적절하게 선을 그으려 노력한 편지.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호감은 느껴지고 있다. 그때는 이 편지를 수백 번은 읽으며 나를 이성으로 느끼는 것 같지 않아 마음 아파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고3이 되었다. 나는 고3 때 특히 공부를 더 잘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려운 시험이었는데도 전 과목에서 딱 하나 틀려서 어머니가 성적표를 부적처럼 들고 다니시기도 했다. 그러니 자신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다. 나 요즘 완전히 이상해진 것 같아. 학원 보충도 빠지고 수업 시간 때 맨 뒷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만 해. 산에도 가고 싶고 벚꽃 구경도 하고 싶어. 모의고사 점수도 너무 안 나오고. 점점 성적이 떨어졌고 반을 성적순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나와도 다른 반이 되었다. 오늘은 독서실 갔다가 노래방도 가고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매일로 소소한 일상은 계속 주고받았지만 6월 평가원 성적표 받았지. 난 정말 절망뿐이었어.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그녀가 신경 쓰였다.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다. 학원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10시. 오후 11시에 학원 마지막 셔틀버스가 있었다. 원래는 자습을 하진 않고 일찍 집에 가서 잤는데 그녀가 1시간 동안 자습을 할 때 그녀의 뒷자리 등 근처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며 문제를 풀고 질문을 받아주었다. 사람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친근하게 얘기하지는 못했는데 그녀의 메일에서 연어야, 춘식이는 미영이한테 얘기도 잘 걸고 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나 본체만 체하는 거야? 크크. 인사도 좀 하고 그래. 라고 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수능 직전까지 그녀를 도와줬지만 결국 그녀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 연어는 좋은 대학교 가겠네. 축하해. 나는 시험을 망쳤어. 서울 시내에 있는 여대를 갈 수 있긴 한데 부모님은 내심 재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진심으로 안타까웠다. 수능이 끝나고 그녀는 기말고사와 학교 지원 등등을 하느라고 바빴고 나는 학교 지원을 하면서도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플 공부를 병행했다. 이건 잠시 다른 이야기인데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 몇몇 선생님들이 당시 학원비 100만 원을 모아서 몰래 지원해 주셨다. 평생 일해도 집 하나밖에 못 사는 중산층에서 벗어나려면 외국 유학을 가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연어야, 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열심히 살거라. 평생 일해도 집 하나밖에 못 사는 중산층이라는 말이 더욱더 와닿는 요즘이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집이 어려웠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공부를 도와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마움을 잊은 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결국에는 내 그릇이 이 정도였구나. 도와줬던 분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게 된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능 끝난 12월. 그녀와는 점점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녀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일 밤 버디버디에서 그녀와 함께했다. 어두운 밤 그녀와 같은 노래를 들으며 시시콜콜한 대화를 했고 입시가 풀리지 않아 힘들었던 그녀의 기분도 풀어주었다. 내가 이렇게 우울할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연어야. 처음에는 선을 그었던 그녀지만 대화 빈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마음을 나에게 열어주었다. 몽글몽글한 분위기가 생겼고 대화는 더 즐거워졌다. 매일 밤 그녀가 접속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나고 실제로 1대1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러던 연말 즈음 연어야, 12월 24일에 뭐해? 나랑 선유도 가볼래? 거기 좋대. 그녀가 먼저 만남을 제안해 주었다. 선유도를 잘 몰랐었는데 2002년에 개장되었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합정역에서 만났다. 활짝 웃으며 나를 맞이하는 그녀. 그녀는 웃으면 눈이 반달 모양이 되었는데 그게 참 귀여웠다. 같이 걸어서 안개가 짙게 낀 양화대교를 건너 선유도로 들어갔다. 지금이야 잘 꾸며져 있지만 당시에만 해도 좀 허술하고 공원이 어둡고 을씨년스러웠다. 강가라 바람도 세게 불고 구경할 것도 딱히 없었다.
날씨 때문인지 사람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가 끊길 새가 없었고 추운 것도 몰랐다. 날이 많이 춥네 연어야. 은근슬쩍 그녀가 내 손을 잡아 자기 떡볶이 코트 주머니로 넣었다. 여자와 손을 처음 잡은 순간이었다. 핸드크림도 모르던 시절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운 감촉이 좋았다. 손잡고 걸으면서 서로의 호감을 확인했다. 연어가 처음에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서 밀어내려고 했고 연락도 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연어가 많이 생각나더라. 연어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어. 나도 그렇더라. 땡땡이 많이 보고 싶었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준비된 멘트가 없어서 서로 이 정도까지만 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때는 어렸을 때라 그랬는지 밝은 분위기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래, 근데 우리 같은 반이었던 춘식이 있잖아. 민망한지 다른 화제로 돌리는 그녀. 2시간 동안이나 선유도를 돌다 여의도 쪽으로 걸어갔다. 아니 저기 그래서 있잖아. 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애교를 부리던 그 여자. 그 느낌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을 보면 인생에서 처음 손잡은 느낌이 강렬하긴 했나 보다. 그녀도 처음이었다고 했다. 처음 느끼는 그 두근거리는 감정에 날씨가 추운지도 모르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늦어서 여의도 김밥 천국에 가서 돌솥 비빔밥을 하나씩 먹었다. 그녀 돌솥에 있는 시금치를 가위로 잘라줬다. 선물? 근사한 식당?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랜 행군에 지쳤는지 입에 고추장을 묻혀가며 먹는 그녀의 모습이 귀여웠다. 그렇게 빠이빠이하고 집으로 향했는데 헤어진 직후부터 벌써 그립고 보고 싶고 가슴이 저려오는 것이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붙잡으며 연말 그리고 연초에는 뭘 하면 좋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인지 버디버디에 잘 접속하지 않았고 말투도 딱딱해졌다. 며칠 뒤 그녀를 기다리며 컴퓨터를 하다 무심코 한 메일을 열었다. 연어에게 짧은 제목에 불길한 메일이 와 있었다. 내가 요즘 본의 아니게 연어에게 친절하게 하지 못해서 미안해. 알다시피 내가 수능을 망쳤잖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방황도 많이 했어. 나 1월 1일부터 춘천에 있는 기숙사학원에 들어가기로 했어. 내년 수능 끝날 때까지는 절대 외출하지 않으려고. 공부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태해진 내 생활을 변화시키고 싶어서야. 존중해줄 거지? 너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어. 너랑 사귀고 주변에서 많이 반대하더라고. 대학생하고 재수생하고 어떻게 사귀냐고. 너랑 사귀게 되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내가 될 거라고 말이야. 매정하게 끊고 싶었지만 그동안 날 아껴주고 좋아해줬던 너를 쉽게 잊진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겠어. 너에게 잘해줄 자신도 없고 너가 원하는 다정다감한 여자도 난 아니야. 헤어져 줄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편히 말해줘. 메일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그녀와 끝내야 할 이유를 나는 찾지 못했다. 기숙사학원에 들어가도 나는 널 변함없이 기다릴게. 대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널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자극을 좀 받으라고 괜히 세게 얘기했다. 학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다. 그녀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 12월 31일. 연어야, 나 부모님이랑 밥 먹고 준비하다가 청량리역에서 출발할 것 같아. 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 한 오후 4시 정도? 그냥 오지 마. 짐 챙길 것도 많고 정신 없었겠지만 잠시만이라도 좋아. 청량리역 시계탑 앞에서 기다릴게. 무리하게 약속을 잡았다. 그녀가 평상시에 나는 다른 것보다 꽃 선물 받는 거 좋아하거든. 겨울에는 없는 꽃이지만 프리지아를 정말 좋아해.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 흐흐. 라고 한 게 생각났다. 나름 사귀는 사이인데 꽃을 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근처 꽃집에 가서 프리지아를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있었다. 들고 가기 좋게 작은 꽃다발을 사서 쇼핑백에 넣었고 시계탑 앞에서 서서 기다렸다. 그날 기온이 낮에도 영하 13도 정도였다. 오들오들 떨면서 1시간 정도 그녀를 기다렸다. 생각해보면 그냥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기다렸어도 됐을 텐데 나는 왜 밖에서 그녀를 기다렸을까? 그만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한 1시간 뒤 연어야 미안해. 나 부모님이 춘천까지 태워다 주시기로 했어. 나중에 보자. 그녀의 문자가 왔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꽃다발을 전달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녀는 재수를 하기 시작했고 나는 기다렸다. 그녀와는 한 달에 한 번 손편지를 주고받았다. 컴퓨터를 할 시간은 거의 없다고 했다. 연어야, 잘 지내? 오늘은 국어 과목 했는데 예전에 배웠었는데도 또 새롭네. 크크. 그리고 밥이 너무 맛없어. 과자만 먹으니까 살찐다.
일상적인 이야기는 빠른 우편으로 왔고 연어야, 조용한 밤에 혼자 공부하다 보면 네 생각이 참 많이 나. 응원해줘서 고마워. 꼭 보답할게. 감성적인 이야기는 느린 우편으로 따로 왔다. 이런 세심한 감성이 나와 참 잘 맞았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뒤지는 재미가 있었다. 나와는 달리 그녀는 글씨를 참 예쁘게 썼다. 편지만 봐도 설레는 감정이 올라왔다. 나도 손편지를 참 많이 썼다. 집에서 쓰기도 했고 야, 연어야, PC방 가자. 스타 3대3 고고. 아니야, 나 오늘은 여자친구한테 편지 써야 돼. 기다릴 것 같아서. 학교에서도 빈 강의실이나 도서관, 벤치에서 편지를 쓰기도 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쓰고 TV를 보지 못하는 그녀를 위해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를 보고 흥미롭게 줄거리를 요약해주기도 했다. 그녀는 자연 그리고 꽃을 좋아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봄에 부산으로 혼자 내려갔다. 그녀를 위해 남쪽 지방에 먼저 핀 벚꽃을 꺾어서 잘 포장한 다음 우편으로 보냈다. 조그만 통에 바다 모래와 조개도 담아서 보내주었다. 조금 유치하긴 했지만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돈이 없어서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과자나 영양제 등을 보내기도 했다. 연어야, 편지 고마워. 연어 벌써 우리 반에서 유명해. 크크. 교실에서 선생님이 편지 나눠주는데 너무 자주 오고 편지도 두꺼우니까 사람들이 돈 봉투 보냈냐고 웃더라고. 크크. 그녀에게 소소하게 기쁨을 주어서 뿌듯했다. 다시 나의 새내기 대학생활로 돌아가서 그녀가 걱정했던 것처럼 나는 여자들과 같이 놀 기회, 술자리도 많이 있었다. 당시에 동아리를 꽤 열심히 했었다. 하지만 여자들과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던 시절이었고 무엇보다 첫 자기소개할 때 여자친구가 있다고 딱 못을 박아 버렸더니 딱히 유혹의 순간은 없었다. 놀기 좋은 신입생 시절 동아리 안에서 서로 사귀고 데이트하는 커플들을 많이 봤다. 새하얀 도화지에 서로의 추억을 그려가는 커플들이 참 부러웠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그녀의 사진을 꺼내보며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다.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편지를 썼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나고 한 7월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성적이 계속 떨어져서 힘들어. 연어야, 너랑 연락하는 게 부담스러워. 수능 끝날 때까지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평소답지 않게 그녀에게서 짧은 편지가 왔다. 그녀를 응원하려고 편지를 썼지만 대학생활 이야기나 바깥 이야기가 오히려 그녀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반성했다. 그녀의 스트레스를 이해했다. 응원하는 마지막 편지를 끝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또 기다렸다. 삶에서 다른 여자는 배제한 채 친구들과 술 먹고 게임하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외로움을 잊어가며 기다렸다. 그렇게 다시 11월이 다가왔다. 연어야, 잘 지냈어? 나 수능 보고 울면서 나왔어. 할아버지 댁에 내려가 있기로 했어. 학교 지원하는 거 준비하려고. 아쉽게도 그녀는 수능을 또 망치고 말았다. 춘천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내려가서 삼수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지원을 준비했다. 심적으로 힘들 그녀에게 무리한 연락은 하지 않고 기다렸다. 11월 말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1년 전에 꽃다발을 주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선물을 주고 싶었다. 춘천에 가겠다고 말했다. 안 돼, 오지마.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이러더니만 한 30분 뒤 그럼 언제 올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그녀를 보러 가게 되었다. 평일이었지만 수업을 제끼고 춘천으로 향했다. 프리지아 꽃다발과 조그만 케이크, 향수를 들고 갔다. 지갑이 얇던 시절이라 엘리자베스 아덴 그린티 향수를 샀다. 당시 2만원 정도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춘천 터미널에서 오랜만에 그녀를 만났다.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지 볼살이 올라온 모습이 귀여웠다. 저녁으로 닭갈비를 먹으며 못했던 일상 얘기를 즐겁게 했다. 역시 그녀와 나는 잘 맞았다. 배부르게 먹고 인근 카페로 이동했다. 애매한 사이이기 때문에 손은 잡지 않았는데 걸을 때 자꾸만 내 팔에 그녀의 어깨가 부딪혔다. 카페는 약간 어두운 예전 다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거기에서 케이크와 선물 그리고 꽃다발을 꺼냈다. 케이크 초에 불을 붙였다. 살짝 웃으면서 말했다. 땡땡아 생일 축하해. 제잘제잘. 이야기를 잘 하던 그녀가 갑자기 쭈뼛쭈뼛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카페가 사람이 많아서 약간 어수선했는데 그 순간은 케이크와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녀만 보였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옆 배경은 까맣게 변하고 이 공간에 그녀와 나만 존재하는 듯한 경험을 했다.
고마워. 연어에게 잘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참, 학교 지원도 해야 하고 삼수도 할 수 있어서 내가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녀는 미안함에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나는 활짝 눈웃음을 지으며 화답했다. 난 괜찮아.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또 보면 돼. 당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던 순간이었다. 아쉽게도 시간이 금방 흘러갔고 서울로 가는 버스에 다시 올라탔다. 차 밖에서 손을 흔드는 그녀의 미소가 참 귀여웠다. 1년의 기다림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잠수 모드에 들어갔다. 문자나 메일로 힘내라고 가끔씩 연락하긴 했지만 독촉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2월 두 번째 주가 되었다. 연어야, 나 땡땡 학교 추가 모집에 붙었어. 부모님은 1년 더 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지쳐서 이젠 안 되겠어. 그녀는 춘천에 있는 어느 학교에 진학하기로 했다. 재수를 안 해도 됐을 텐데 참 아쉬운 일이었다. 그랬구나. 알겠어.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으면 한번 볼까? 경양식집에 갔다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원을 돌며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괜히 나를 공원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는 그녀. 벤치에 앉더니 이어폰 하나씩 꽂고 음악을 듣자고 한다. 볼륨을 작게 하더니 그녀는 작심한 듯 얘기했다. 내가 삼수를 하지 않게 된 이유 중에는 연어도 있었어. 내가 힘들 때 연어는 햇살처럼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었어.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너가 정말 좋아. 이젠 내가 너에게 잘할게.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고 내 볼에 뽀뽀해 주었다. 기다리느라 힘들었던 순간들이 지나가고 이젠 행복 시작이었다. 학교 입학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민들레 영토 커플 좌석에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명동에 가고 영화도 보고 남이섬을 갔다 오기도 했다. 이틀에 한 번 만나 손잡고 함께 산책하며 얘기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다.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항상 필름 카메라를 가져왔다. 야, 발목 자르고 사진 찍으면 어떡해? 내가 귀신이야? 사진을 함께 인화해서 가져가며 사진 뒤에 사랑의 글귀를 남기며 그 순간의 추억을 기억했다. 하지만 연어야, 나 내일은 가봐야 돼. OT도 안 갔더니 눈치가 좀 보이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다. 마지막은 그녀가 좋아하는 돈가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18K 하트 모양 로이드 금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다. 직접 목에 걸어주며 가서도 열심히 하고 건강 챙기고 내 생각 많이 해줘. 또 보자. 찾아갈게. 덤덤하게 말해주었고 그녀는 그렇게 춘천으로 떠났다. 그녀가 학교에 가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했다. 연어야, 오자마자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많아. 정신이 없어. 크크. 그래, 그게 대학생활이야. 이젠 맘 편히 즐기라고? 응, 연어야, 보고 싶다. 흐흐. 처음에는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였나. 연어야, 나 여자애들이 술 마시러 가자네. 끊을게. 점점 전화도 줄어들고 바쁘다며 연락을 받지 않는 때도 늘어났다. 사실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었다. 그녀의 과가 문과인데도 남자가 80명, 여자가 5명 정도였다. 그 얘기를 듣고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난 그 사람과의 추억과 세월 그리고 의리를 믿었다. 3월 중순 화이트데이가 다가왔고 땡땡아 내가 한번 갈게. 안 와도 돼. 못 하러 와. 그래도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우겨서 토요일에 춘천에 있는 그녀의 학교 앞으로 버스를 타고 찾아갔다. 보기만 해도 좋고 반가워서 활짝 웃는 나와는 달리 예전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의 그녀. 미묘한 분위기의 차이를 느끼긴 했지만 바보같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말이 별로 없는 그녀에게 서운함을 티내기보다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더 웃어주고 즐겁게 해주려 노력했다. 시내에 나가서 치즈 돌솥 비빔밥을 먹었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전과는 달리 그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고 말도 별로 없었다. 꽃과 금 귀걸이 선물을 주었더니 왜 사왔어? 괜찮은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같이 있다가 연어야, 멀리 왔는데 미안. 나 저녁 때 동아리 술자리가 있어서 가봐야 해. 마치 재미없는 소개팅을 하듯 자리를 마무리하려는 그녀.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 사실 나도 신입생 땐 모임이 많아서 정말 바쁘긴 했으니까 말이다. 그래, 알겠어. 서울 오래 걸리니까 나도 가봐야겠다. 또 보면 되지 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녀가 말도 없고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다.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아, 왜 이래? 그녀가 표정을 찌푸렸다. 널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퍼. 정말 서럽게 울었다. 말은 못했어도 직감은 하고 있어서 눈물이 나왔나 보다. 버스가 승강장에 도착했다. 잘 가, 연어야. 악수를 청하는 그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악수하고 버스에 올라타서 창문으로 그녀를 봤다. 그녀는 날 기다리지 않고 뒤돌아서 바로 나갔다. 돌아가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 이후 그녀와는 점점 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한 채로 폐인이 되어갔다. 술이 늘어갔다. 춘천에 갔다 온 지 한 일주일 뒤 그녀가 또 연락을 받지 않는다. 많이 서글퍼서 이번엔 연속으로 3번 전화를 했다. 그때 그래, 전화 받아. 알겠어, 잘 가.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떤 남자 목소리. 아니겠지. 오랜만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고 나는 또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기뻐했다. 그녀도 이번엔 잘 호응해 주었다. 하지만 서운해진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더 나빠질까봐. 요즘 많이 바쁘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건강 좀 챙기고 조금 있으면 봄이야. 벚꽃 구경하러 가면 좋겠다. 응, 알겠어. 요즘 술자리가 너무 많아 힘드네. 이 정도 대화를 하고 마무리 지었다. 2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그날은 잠을 굉장히 잘 잤다. 한 3일 뒤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있을 때 연락 한 번 없던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연어야, MSN 메신저 들어와 줄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떨리는 손으로 공용 컴퓨터에서 메신저에 접속했다. 짧게 얘기할게. 이젠 연어가 부담스러워. 오랫동안 나에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땡땡아, 안 돼. 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미안해. 잘 지냈으면 좋겠어. 잠깐만, 나 거기 갈게. 가서 얘기하자, 응? 차 한잔이라도 하자. 아니, 오지마. 안녕. 메신저가 오프라인이 되고 나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너무 허무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다음날 평일 수업을 전부 다 째고 버스를 타고 그녀가 있는 학교 앞으로 갔다. 알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없겠니? 학교 앞이야. 땡땡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문자를 보내놓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오후 1시 정도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의 창가에 혼자 앉았다. 그녀가 줬던 책을 읽으며 그녀의 사진을 보며 그녀가 추천해준 음악을 들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얼그레이 차를 마시며 기다렸다. 오후 7시 반 카페가 문 닫을 때까지 차를 3잔 정도 마시며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속이 쓰렸다. 좌절해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인자하게 생긴 가게 사장 아주머니가 테이블 청소를 하다 물어보셨다. 학생, 무슨 일 있어? 훌쩍훌쩍 하며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아이고, 보면 볼수록 우리 아들 같아서 마음이 그렇네. 열심히 살다 보면 다시 잘 될 수도 있어.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힘내, 학생. 이제 들어가 봐라.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꽃다발 혹시 괜찮으면 버려도 될까요? 예쁜데 이걸 왜 버려? 혹시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게에 걸어둘게. 쪽지에 이름만 써놔. 그래도 좋은 사장님이었다. 꽃다발을 맡기고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 4월 초 잘 지낼까? 그리운 마음에 그녀의 싸이월드에 들어가 보았다. 일촌이 끊겨서 사진을 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활동을 하지 않다가 나랑 헤어지고 다시 열었는데 일촌도 늘어나고 일촌평이나 방명록 글들도 늘어나 있었다. 혹시 사진이 있을까 싶어 일촌을 타고 사진을 염탐했는데 거기엔 내가 보면 안 됐던 사진들이 있었다. 과 술 모임에서 여러 남자들과 수위 높은 술 게임을 하는 그녀의 사진, 러브샷이나 어깨동무는 기본이었다. 빼빼로 게임을 하며 여러 남자들과 뽀뽀 직전에 사진을 찍은 것이 충격이었다. 술을 잔뜩 먹고 얼굴이 새하얘져서 방에서 그녀가 쓰러져 있는데 그런 그녀의 옆에서 남자들은 뽀뽀하는 신용을 하며 사진을 찍기도 했고 자고 있는 그녀의 배 위에 과자를 여러 개 올려놓고 술안주로 먹으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런 사진들이 꽤 많았다. 나랑은 술 한잔 하지도 않던 그녀였는데 그 사진을 본 순간 기분이 참담했다. 그녀는 야만의 세계로 던져졌다. 여자에 대한 예의도 없나? 술 취하게 하고 마치 놀이의 수단처럼 그녀를 이용한 모습. 남자들이 그녀를 희롱하며 희열을 느끼는 표정에 나는
분노했다. 그녀가 새로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3월 중순 그녀의 학교에 찾아가기 전에 이미 그녀는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었다. 그 남자는 정말 못생겼다. 키는 나랑 비슷했는데 뚱뚱하고 인상도 사나웠다. 그 남자와 손잡고 걷는 사진에 사람들이 댓글을 단다. 연애를 하면 손잡고 가느라 걸음이 느려진다던데 너희가 그런 것 같아 크크. 안고 키스하고 있는 사진도 봤다. 벌써 동해바다 커플 여행도 다녀왔다. 숙소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당시엔 정말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여행을 가자는 소리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바보같이 그녀가 여전히 보고 싶었고 그녀가 여전히 걱정됐다. 땡땡아, 너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난 괜찮아.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널 기다릴게. 나중에라도 꼭 연락 줄래? 답장 없는 문자를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대학 생활 내내 한 4년 동안 그녀를 기다렸다.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그녀와의 추억이 있는데 그녀를 지우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싫었다. 어쩌다가 썸이 생기려고 해도 거절하거나 회피했고 소개팅이나 미팅 제안이 들어와도 다 거절했다. 남자들하고만 어울렸고 커플 지옥, 솔로 천국을 외치고 다니며 술과 게임에만 빠져 방탕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땐 그녀의 사진과 편지들을 보며 추억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른 여자를 사귀진 않았지만 3년, 4년 시간이 지나니 그녀에 대한 기억도 아픔도 조금씩 흐려져 갔다. 4년 뒤 연어야, 잘 지내? 놀랍게도 그녀였다. 잊혀졌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번 봤으면 해. 명동에서 보자. 그녀와의 추억이 있던 명동역 앞에서 오랜만에 만났다. 잘 지냈어? 어색한 인사를 하고 명동역 안쪽에 있는 파스타집으로 걸어갔다. 가는 길에 예전에 갔던 카페가 보였다. 여기 카페 갔던 거 기억나니? 케이크 맛있었잖아. 여기는 아니었지 않나? 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추억이 달랐다. 어둑어둑한 파스타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했다. 서로의 근황 얘기도 했다. 그 남자애랑은 2년을 사귀었어. 둘 다 서로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만났었는데 걔는 처음에는 잘해주더니 나중에는 변하더라. 이기적이었고 싸우는 일이 많았고 심지어는 나를 때리기까지 했어. 결국에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돌아가더라. 그녀는 사랑을 잃은 뒤 방황했다고 한다. 외롭고 힘들다 보니 나이트에 자주 갔어. 원나잇도 자주 하고 돈 많은 사람을 사귀기도 했어. 거기도 다 만남의 장이야. 너도 가봤으면 좋겠어. 진심이었을지 아니면 정을 떼라고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을지. 만나기 전에는 지금까지 너를 기다려왔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둔 적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 싶었다. 그녀를 천천히 보았다. 여전히 예쁘긴 했지만 뭔가 진해진 메이크업 그리고 약간의 다크서클, 우울한 분위기. 이미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변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지 못했다. 그냥 그래 하면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화하기만 했다. 공부도 잘 안 되고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내가 왜 그 지방들을 갔는지 한숨만 나와. 땡땡아, 너무 우울해하지 마.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 예전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잘했잖아. 1시간 조금 넘게 예전 얘기들을 하다가 다시 명동역으로 가서 헤어졌다. 땡땡아, 연락 줘서 고마워. 잘 들어가. 그래, 너도 잘 지내. 안녕. 그녀는 악수를 청했다. 그때처럼 그녀의 보드라운 손이 느껴졌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내가 줬던 향수향이 조금 느껴지는 듯 했다. 예전에 향기를 남긴 채 그녀는 다시 떠났다. 몇 주 뒤 그녀의 생일이 있었다. 그녀에게 문자로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냈다. 연어야, 무슨 일이야? 잘못 보낸 거지? 문자가 왔다. 땡땡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길을 걸어가야 할 것 같아. 많이 좋아했어. 잘 지내? 생일 축하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연락했다며 이렇게 문자를 보냈고 당연하게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음날 그동안 그녀와 주고받았던 추억들, 편지와 사진들을 비닐에 싸들고 괜히 학교 한 바퀴를 돌았다. 힘들 때마다 그녀의 사진과 편지를 보며 수없이 걸었던 길들. 지금은 없어졌다는 산 위에 있는 식당까지 돌아다녔다.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조금 허무했다. 그때도 친구들은 남친 여친을 활발하게 사귀고 있었고 나중에 보면 그때 만난 인연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드라마 주인공처럼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현실은 다른데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 가져왔던 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그렇게 늦게나마 나는 그 사람을 털어냈다. 시간이 지나고 2013년 스마트폰을 사니 카톡에 그녀의 사진이 다시 떴다. 어디 은행에 취직한 것 같았고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남편은 그녀보다 한 10살 이상 많아 보이는 살찐 중국 부자 스타일이었다. 흰머리도 많고 특히 뱃살이 엄청 나온 사람이었는데 여자애가 그 남편의 배를 옆에서 마치 고목 안듯이 안고 사진 찍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강뷰 아파트에 살면서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잘 살고 있는 모양이었다. 다행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전화번호와 카톡 아이디를 지우며 그녀와의 인연은 정말 끝나게 되었다. 네, 제 첫사랑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전 기억이라 감성이 잘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각종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글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소개팅 실패 사례들을 얘기하는 유튜버다 보니 좋은 얘기만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제가 내용을 너무 많이 바꾸거나 다른 것만 이야기하면 제 채널의 색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똑같은 영상을 봐도 어떤 분들은 저의 인간적인 매력을 봐주시고 어떤 분들은 저를 혐오스럽다고 느낍니다. 어플 소개팅을 많이 하면서 이런 호불호 상황은 너무 자주 겪어서 이젠 단련이 됐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1명이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9명이더라도 저는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해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니까요. 다만 학교 커뮤니티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겁이 나기는 한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지인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